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 아카데미의 안지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뇌해 보았거나 부딪혀 보았던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시간, 제3강으로 오늘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이 단어 한마디에 우리들은 가슴을 설레기도 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비록 단 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은 흉악범죄, 패륜범죄 등 여러 범죄가 많이 방송이 되는데, 이런 범죄는 성장 과정에 사랑이 결핍되고 그런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서 생기는 시대의 비극적인 사회적 범죄입니다. 한 인간이 가치관을 정립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의식 속에 사랑에 대한 올바른 가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는데,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당하고 방치한 상황에서 성장을 해왔다면 하나의 인격체가 올바르게 형성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녀를 낳아놓고 방치를 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동물들도 하지 않는, 동물만도 못한 아주 나쁜 범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사랑의 결실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성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의 결과로 하나의 생명체가 잉태되고 마침내는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의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에로스 사랑, 이것이 다양한 사랑의 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욕구는 어머니와 하나였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속성으로 무의식이 지배된 환상적 감정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 쾌락의 즐거움과 종족 보존의 본능이 결합된 그런 행위로 인간 삶에 있어 중요하고 숭고한 뜻이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에로스만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결혼은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맺어진 생활의 일상입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에로스만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본능을 같이 해결해야 하고, 또 본능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감정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당신은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욕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유 속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이 유지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에로스와 플라토닉이 선순환하는 방식의 그런 사랑이어야 하는데, 그런 조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기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혼의 사유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으나, 사실 성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성은 매우 큰 이혼의 사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7.2%가 줄었고, 이혼 건수는 2% 정도 상승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의 완성으로 하는 혼인의 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 여러 원인 중 하나에는 성에 대한 욕구 불만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욕구 불만이 성격 차이 등 여러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에로스와 플라토닉이 함께하는 완성된 결혼을 꿈꾸며 시작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다를 수밖에 없는 실체적 본성이 드러나는 삶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실망과 함께 많은 갈등을 불러옵니다. 이런 갈등이 남자와 여자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혼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완성될 수 없는 결혼 생활에 에로스의 결과로 자녀가 탄생하게 되면은 두 남녀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깊은 내면적인 성숙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부부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록 자기 자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다는 것은 인간 삶에 있어 높은 경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영역인 아가페 사랑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실현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부가 자녀라는 하나의 정점을 바라보고 삶 속에서 양보하고 협력하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랑 세계로 접어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애로 스트로크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잘못 받아들여 애정이 식었다고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만나서 일정한 수평선을 그리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된 굴곡의 선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생활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부부가 노년으로 접어들어서는 프렌드십 사랑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한 시대의 인간으로서 사랑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인)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성을 만날 때 참으로 따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가슴이 아닌 두뇌가 앞서는 사랑을 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심지어 또 연애를 할 때도 집이 몇 평이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느냐, 이외에도 외모, 직업, 돈, 가족관계 등 많은 것을 따집니다. 이런 이익을 앞세운 사랑을 프라그마 사랑이라고 하는데, 물질 만능의 자본주의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21세기 오늘날에 와서는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신분제도 사회에서는 신분을 넘어서는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프라그마 사랑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모가 신분에 따라 맺어주면 배우자의 선택이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접어들고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다수의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적 규정이나 법률적 규범적 제약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자본과 권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는 신계급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려와 숭고한 애정을 바탕으로 성립되어야 하는 사랑도 일종의 거래 관계처럼 변질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상황과 조건을 따져 사랑의 완성으로 결혼에 성공을 한다 하여도 상대가 사랑의 개념을 유의로 생각해 카사노바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다면 그런 사람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해도 외도를 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을 단순히 루드스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는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나치게 집착하는 병리적 증세를 보이는 마니아 사랑을 하는 사람이 요즘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평범한 사랑을 꿈꾸며 살아온 사람이 이런 사람과 함께 산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지나치게 무관심하는 것도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랑한다는 상대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결혼 전에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대상을 찾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자격 요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이상형의 이상을 찾아 많은 방황을 합니다. 어쩌다 이상형이라고 생각해 결혼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꿈과 같은 허상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하나 껍질을 벗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한 인간의 본래 모습인 내면의 실체를 드러낼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만났다가 가장 원수 같은 인간관계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과 마음으로 만났다가 헤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성적 만남을 통해 자신의 지나친 기대적인 욕망이 무너지는 것을 모두 상대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실망이 크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기대적인 욕망이 너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 이성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수직적으로 변동하고자 했다면 헤어짐으로 오는 추락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면 결혼을 하고 실망하는 일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헤어질 일도 없겠지만 헤어진다고 하여도 금방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유교 문화로 남자와 여자는 달리 역할이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남존여비의 전통 문화 속에서 결혼 생활에 남자가 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도 근대에 들어와서 서양의 종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교세가 확장하면서 종교적 교리에 평등적인 사랑이 전파되면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등 위에서 사랑이 존재한다는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산업의 급속한 변화는 여성을 단순히 집안에서 남자의 내조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산업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또 특정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남자가 성차별적인 사고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런 남성은 우울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 농번지 사회에서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여성이 이혼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이혼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이혼을 하면 당장 생계를 꾸려가기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이혼과 생계 유지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 사회 문화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 사회 문화가 바뀌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변화는 부부 사이에도 새로운 업무 분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녀 양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녀 양육 문제를 놓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자녀 양육은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에게 새로운 노년기의 노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 문제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사이에 얽혀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육의 문제는 오랜 세월 장남 우선의 문화, 제사 문화, 여자는 출가 외인 등 보수적인 유교 문화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의 부모 세대와 컴퓨터 온라인 세대인 젊은이들과의 여러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 사이의 사고가 감정의 차이만으로도 괴로울 때가 많이 있는데 고부의 갈등, 장서의 갈등 등이 생기니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 결혼 생활을 잘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자녀가 하나나 둘 정도인 가정이 대부분이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부모, 장인, 장모의 집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집착은 사랑으로 맺어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두 사람은 갈등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력 없이 배우자를 설득이나 하려 든다면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는 노력은 인간 삶의 본능이며 이성적 의무입니다. 이런 이성적 의무를 무시하고 성장 과정의 울타리였던 부모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부부가 성인으로서 배우자를 믿고 존경하는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에는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하나의 인생 과정입니다.
이런 것을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넓은 의미로 해석하지 못하여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미워한다고 해석한다면 사랑의 완성을 꿈꾸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사랑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을 사랑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 같은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내려놓고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고 상대의 사고, 행동,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기초입니다. 이 역지사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랑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역지사지의 기초 위에 존경이라는 탑을 하나하나씩 쌓아야 진정한 사랑의 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조건으로 어떠한 이익적인 계산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익적인 계산으로 포장된 사랑은 이익이 사라지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지사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랑은 아무리 거센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분다고 하여도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를 가장 가치 있게 해주는 에너지의 역할을 합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고통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랑은 한순간 잠깐 머무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편협한 감정이 아니고 상대의 깊은 내면에 흐르는 감정이 나에게 전해져서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또는 전부 다 주고 싶은 자기 희생의 그런 감정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통해 나의 괴로움과 부족함을 채우려는 자세는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절대 안착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가슴에서만 자랄 수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대지 위에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